너무 깊이 들어가서 깊게 빠져들어서 빠져나오려 전부 버려야 했다. 사랑의 깊이가 깊었던 만큼 이별은 버릴 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걸 간직한 채 빠져나올 순 없으니까요. 말 한마디 한마디, 숨소리 하나하나 모두가 이야기가 되는 구구절절한 오늘입니다. 유정, 응구, 체리, 면도. 유정은 독특한 취향이 하나 있다. 원래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을 해보는 것. 아마도 영화에서 봤던 장면 때문인 듯하다. 작은 면도칼로 사람의 목을 긋는 그런. 그런 식으로 써보려는 건 아니다. 성별로 인해 결코 살 일이 없을 것 같던 면도칼이 집에 있는 이유다. 어제 사온 냉장고에서 차갑게 내려앉은 체리를 꺼내 면도칼로 꼭지를 정리해본다. 껍질도 벗겨보려 하지만 이게 지금 체리 표면을 면도하는 건지 과일 손질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식탁 아래에 있던 응구가 튀어나갔다. 응구는 고양이 이름이다. 엄지손가락에서 붉은 것이 몽글몽글 올라온다. 잘 익은 체리보다 더 달콤할 것 같다. 금, 정원, 엄마, 유자. 11월, 차가운 코끝에 한가득 걸린 유자향은 우리 가족에게 겨울이 왔음을 알린다. 쌀쌀해진 날씨에 쌉쌀하고 향긋한 유자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치 황금의 정원 같아 귓가에선 신들의 바랄라 입성이 들려오는 듯하다. 커버넌트 호에 혼자 남은 데이비드의 기분이 이러했을까?
생명의 창조자가 된 그런 기분 말이다. 아, 들고 있던 황금을 놓치고 말았다. 딴짓 그만하고 일이나 하라는 엄마의 손맛에 순식간에 창조자에서 노동자로 전락해버렸다. 해파리, 단감, 물엿, 종이. 와그작하고 단감을 한 입 가득 씹고 있자니 기분 좋은 단맛에 어린 시절 어머니가 깎아주시던 기억이 떠오른다. 항상 시 주변을 핥으며 그 씁쓸함을 먼저 즐기고 난 후 과육을 씹었더랬다. 우연히 들어온 이 집에서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될 줄은 몰랐다. 식탁 위에 종이가 한 장 놓여 있다. 뭘까? 하고 봤더니 혼인신고서. 아마 신혼부부였나 보다. 손해보던 것을 대충 종이 뒷면에 닦아내고 바닥을 보니 진득하고 끈적한 이것저것들이 잔뜩 흘러나와 있었다. 비슷한 것을 바다에서 봤다. 말랑하고 후물거리는 해파리. 해파리 떼가 엉겨붙어 덩어리가 된 모습. 지금 눈앞의 바다는 푸른색은 아니지만 말이다. 남은 단감을 우물거리며 다시 기억을 음미하자 TV에서 봤던 여배우의 인터뷰가 생각이 났다. 농도를 물엿으로 맞춰 촬영이 길어질수록 굳어가는 가짜피 때문에 힘들다는 그런 내용이었다. 뭔 상관이려나. 이제 그만 나가야겠다. 발자국이 닿는 느낌이 생각보다 질척인다. 쪼그려 앉아 손가락으로 찍어본다. 역시 진짜는 물엿과는 다르군. 결국 가짜는 가짜다. 감 잘 먹었습니다. 낭만, 노을, 하늘, 태양.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보니 노을이 내려앉아 있다. 꽤나 붉게 내리는 탓에 나의 얼굴에 들이우는 그림자마저 발갛게 타오른다. 뻐근한 몸을 풀어주며 하던 일을 마저 하려던 찰나 아쉬움이 찾아왔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구나. 내가 가진 유일한 낭만이 오늘로 막을 내리겠구나 하는 그런. 튀어가는 뜨거운 액체를 맞으며 하나 둘 나뉘는 모습을 보아하니 지금이 중요하지 싶다. 뜨겁고 무거운 진득한 노을이 상반신을 전부 뒤덮었다. 안녕. 나의 마지막 낭만. 선크림, 이불, 진주, 마녀. 한여름에도 이불을 얼굴 끝까지 올려덮고 자는 버릇이 있다. 나를 감싸주는 포근함이 내가 가진 유일한 추억이라 항상 그러한 형태로 잠에 들었다. 그 절벽은 쓰레기통이라고 불리웠다. 새까맣게 변해버린 시체들이 매일같이 던져져서 붙은 별명이었다. 검은 우박이 바다를 향해 쏟아지듯 비현실적인 장면도 일상이 되어버린.
가족 중 한 명은 던져본 경험이 있는 그런 애였다. 타고나길 몸이 약했던 어머니는 나에게 결혼할 때 받은 진주 귀걸이 한 쌍을 남기곤 바다로 던져줬다. 그날 나의 아버지는 자신의 왼편이 모조리 뜯겨 나갔다고 했고 그 어떤 짐승보다 무섭게 울음을 내질렀다. 나의 보물이 되어버린 귀걸이, 귓볼이 피구름으로 범벅이 되어도 결코 뺄 수가 없었던 나의 어머니. 어머니를 닮아 아름다운 진주 귀걸이는 안타깝게도 마을의 최고 권력자의 딸의 마음에 박혀버렸고 나는 그렇게 우리 마을의 마녀가 되어 있었다. 어찌 내 어머니를 내놓을 수 있겠는가? 허나 아버지는 남은 오른쪽을 차마 잃을 수가 없었다. 딸아, 나의 반쪽아, 이 아비는 너마저 잃고 싶지가 않구나. 그저 귀걸이란다. 아니에요. 귀걸이라니요. 어머니인걸요. 저에게 남은 마지막 어머니라고요. 그날 밤 나는 절벽에 박힌 십자가에 묶였다. 귓볼의 상처와 함께. 사람들에게 결박된 아버지는 나를 보며 또다시 울부짖었고 나는 불과 하나가 되었다. 발끝부터 피부가 오그라들고 뜨거운 열기와 새까만 연기가 코와 입을 통해 내 몸속을 전부 구워버리는 고통. 비명조차 마음대로 지를 수 없었다. 누군가 나를 안았다. 이 뜨거운 불덩이를 온몸으로 안았다. 한 채 앞도 보지 못하는 기능을 잃어버린 눈을 대신해 귀로 알아챈 나의 아버지. 나를 태워 죽이는 불을 끄려고 온몸으로 발버둥 치는 나의 아버지. 그저 사랑한다는 말만 계속해서 들려온다. 많이 아프지? 괜찮아. 괜찮아. 사랑한다. 내 딸. 최후의 힘으로 나와 함께 절벽 아래 바다로 떨어지는 나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뜨겁지 말아요. 우리. 벌써 몇 세기도 더 지난 기억이 아직도 나를 이불 덮게 만든다. 죄송해요. 저 진짜 마녀였나 봐요. 죄송해요. 지독한 꿈이자 행복한 꿈에서 깨어나 외출 준비를 한다. 30도가 넘는 뜨거운 이 여름이 싫다. 선크림을 바르며 오늘도 3명분의 삶을 산다. 모기, 소나무, 카페트, 쇼핑. 바다와 하늘을 가로질러 승천하는 용의 무리와 같다.
내가 처음 강릉에 도착해서 느낀 풍경이었다.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소나무 숲 사이를 휘젓고 구름 아래 펼쳐진 그늘이 나를 직사광선으로부터 지켜주는 기분. 지금 같은 기분엔 맥주다. 기억하기로 근처에 주류점이 있었던 것 같다. 급하지 않게 하지만 들뜬 걸음으로 소나무 길을 따라 걸으니 금세 상가에 도착했다. 겨우 구한 허락으로 뭐가 그리 급했는지 손에 쥔 500원이 땀에 젖을 정도로 뛰어가 사 먹던 아이스크림.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멈추지 않는 즐거움의 들썩임. 사냥. 아니, 쇼핑의 시작이다. 맥주와 와인, 위스키 등 온갖 술들이 마셔달라고 나를 바라보며 줄지어 서 있다. 나는 그저 선택만 하면 되는, 이것이 바로 어른의 위대함 아닐까? 내가 나를 허락하는 기쁨. 낮아진 난이도 대신 높아진 자유도로 쾌감을 보상하는 것. 여전한 신남으로 강릉 지역 맥주로 보이는 제품을 라거와 에일 하나씩 집어들었다. 바다를 바라보면 하늘이 보이고 하늘을 바라보면 솔잎이 보이는 푸르름과 푸르름이 눈 안에 가득한 나의 안주. 쌉싸름한 맥주 한 모금 후 쉬는 깊은 숨이 바다의 향과 소리 향을 가득 머금고 치고 올라오는 알코올의 따뜻함, 탄산으로 쨍한 입안과 얼굴을 식혀주는 바람이 오늘 이 순간을 영원으로 남게 해준다. 거실에 널브러져 자는 동안 어찌나 간지러운지 반쯤 깬 상태로 긁고 또 긁는다. 젠장 맞게도 물려버린 등은 카페트에게 맡기고 손이 닿는 곳을 긁어대며 밤잠을 설치는, 그럼에도 후회 없는 그런 밤. 포뇨, 고양이, 초록색, 크리스마스. 유정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이미 닳도록 봐서 제대로 보지도 않는 지브리 애니메이션 포뇨를 틀어놓고 있는 습관이 있다.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던 고양이 포뇨가 그리워서일지도 모르겠다. 자취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 특별하게 좋아하는 날은 아니었다. 여느 한국의 가정들과 같은 그저 쉬는 날 중 하나였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생전 피우지도 않던 양키 캔들을 초록, 빨강, 색 맞춰 켜두고 온갖 가랜드들을 걸었다. 고양이가 있는 집에선 시도해보기 어려운 것들 말이다. 이제는 혼자 사는 만큼 친구들을 초대할 수도 있었지만 첫 크리스마스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았는지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것들로 한가득 챙겼다. 저렴한 레드와인을 한 병 사 노랗고 빨간 과일들을 시나몬과 함께 팔팔 끓이느라 집안은 순식간에 갖가지 향으로 가득했다. 약간은 어지러울 정도. 황급히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한가득 삼키며 작은 웃음을 터뜨린다. 기다림. 프랑스행 티켓을 구매했다. 직항은 너무 비싼 탓에 1회 경유하는 러시아 항공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뭐 나름 아주 잠깐이지만 러시아 공항이라도 밟아볼 수 있다는 사실로 즐거움을 만들었다. 아에로플로트 항공사의 비행기는 생각보다 좋았다. 분명 러시아 항공이 다른 항공사에 비해
최근까지도 기내 흡연이 가능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좌석에 앉아보니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너무 피곤한 탓에 기내식도 거르고 좁은 이코노미석에서 잠만 자다 보니 어느덧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기내에서부터 쌀쌀함이 느껴진다. 비몽사몽인지 어리버리인지 정신없이 환승 구간으로 이동하자 굉장한 차가움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경유지에서 2시간 대기는 생각보다 촉박한 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지나가고 프랑스행 비행기에 탑승을 했다. 무려 8시간의 비행 후 도착한 샤르드골 공항은 굉장히 어두웠다. 저녁에라고 부르기도 늦은 시간에 도착했기 때문일까? 부랴부랴 기차표를 끊으러 갔지만 이미 문을 닫았다. 꼼짝없이 공항에서의 하룻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가게고 뭐고 전부 다 닫은 공항은 이용객마저 없어서 참으로 고요했다. 공항 와이파이는 왜 이리 신호가 약한 건지 도무지 인터넷을 할 수가 없어 짐을 챙겨 카트에 싣고 공항 탐사를 떠나기로 했다. 간혹가다 보이는 누워있는 사람들. 나처럼 공항에 갇힌 거겠지? 동질감이 느껴지다가도 이내 겁이 났다. 불어 한마디 할 줄 모르는 파리 공항에 갇힌 한국인 한 명. 이렇게 텅 빈 공항에서도 짐을 두고는 화장실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답답했다. 공항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자. 그럼 좀 덜 답답할 거야. 나가보자. 공항 주위 주황빛 가로등 불빛이 새까만 어둠을 겨우 밀어낸다. 공항 내 차도 너머로는 이미 암흑이다. 저 너머에 무엇이 있는 걸까? 내가 갈 도시도 이런 느낌일까? 와, 정말 유럽 일찍 닫는구나. 상상과 현실 사이에서 앞으로에 대한 걱정을 하다가도 이내 그만두고 담배나 한 까치 더 피우기로 한다. 다시 돌아와 안전하고 아늑한 곳을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화장실 근처 초콜릿 가게로 보이는 곳 뒤쪽에 꽤나 독립적인 공간이 보였고 나의 잠자리가 되었다.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저 누워서 가방을 꼭 끌어안고 생각만 할 뿐이다. 내일 기차는 잘 탈 수 있을까? 표는 있을까? 자는 사이 누가 짐을 훔쳐가면 어쩌나? 대부분 불확실한 두려움에 대한 것들이다. 슬프게도 그토록 오고 싶던 장소에 와서 하는 일이 걱정뿐이다. 14시간 거리의 한국이 그리워진다. 아침 해가 기다려지고 목적지에 도착한 내 모습이 다시 또 걱정이 되는 그런 밤. 햄버거, 할아버지, 커피, 치매. 참 부지런도 하다. 어느 누가 치매 걸린 노인이라 생각하겠나 싶다. 아침은 늘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고 공복을 유지한다. 빈 머리와 반대로 풍성한 하얀 수염을 정성껏 그루밍하며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이 참 신기하다. 길게 펼쳐진 하천, 줄지어 세워져 있는 박스집들이 보이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사람들을 관찰하다가 이내 점심을 먹으러 간다. 롯데리아를 좋아하는 건지 불고기 버거를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버거를 먹으러 간다. 주위에선 버거 할배로 이미 유명하다. 그래도 노인네
진상짓은 없어서 그런지 롯데리아 직원들도 주변 매장 사람들도 할아버지를 보고 항상 인사를 건넨다. 상점가가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거진 1시간을 햄버거 하나와 콜라 하나를 먹는 데 쓴다. 다 먹고 나면 햄버거 포장지를 차곡차곡 접어 손톱만하게 만든 후 버리는 요상한 습관도 있다. 이후 아까 앉아있던 벤치가 있는 하천으로 돌아간다. 종일 무언가를 관찰하는 건지 그저 멍하니 바라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몇 시간을 또 근처에서 보내다가 집에 돌아간다. 돌아오면 항상 지저분해진 손과 몸부터 씻는다. 뭘 하고 돌아오는 건지 항상 지저분한 것들이 잔뜩이다. 아침에 나갈 때와는 상반된 모습. 몸을 씻고 나면 욕실에 쪼그려 앉아 입고 나갔던 옷을 대야에 놓고 과사나 수소를 잔뜩 넣는다. 하얀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나면 천천히 공들여 빨래를 한다. 간혹 모자라면 과탄산 소다를 추가로 이용하기도 한다. 참, 하얀 옷 말고 어두운 옷을 입으면 좋으련만 절대로 다른 옷을 입지를 않는다. 그렇게 빨래를 마치고 나면 주방으로 가 오늘 사용한 식칼을 설거지한다. 손잡이 부분은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난 탓에 완전히 깨끗하진 못하지만 나름의 훈장인 듯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꼭 이리저리 굴려가며 지그시 바라본다. 그리고 숫돌로 날카롭게 날을 갈고 가죽으로 된 케이스에 고이 넣어둔다. 애지중지하기가 손자 다루듯 하다. 그렇게 매일을 같은 날로 살아간다. 마치 어느 하루에 갇혀, 아니, 젊은 날 가장 즐거웠던 하루를 영원히 사는 듯하다. 만두, 고래, 설탕, 핀셋. 자기야, 이 만두 어때? 부러워? 전형적인 농담. 그 농담이 지겨운지 진짜 듣기 싫은 건지 그녀는 내가 만두를 먹자고 하는 날이면 종일 뾰루통한 표정을 짓곤 했다. 그런 표정이, 그런 반응이 더 귀여워서 멈출 수가 없다는 걸 그녀는 알까? 간혹 카운터를 맞을 때도 있다. 우리가 좋아하는 카페에는 테이블에 각설탕 항아리가 올려져 있는데 핀셋으로 하나하나 꺼내 3-4개 정도를 쌓아놓고는 나에게 말한다. 비슷하네. 그녀의 시선이 어디로 향했는지는 뻔하다. 밖에서 그러지 말라는 내 말은 귀에 들어가지 않나 보다. 63빌딩에 있는 수족관이 이제 없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그녀는 반드시 가야 한다고 비장하게 말을 했다. 그녀의 작은 엉덩이를 만지작거리다가 재밌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자기야, 고래라는 말의 어원이 뭔지 알아? 내가 어떻게 아냐는 표정. 골짜기에서 물을 뿜는 입구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대. 이윽고 침대는 수족관이 되었다.